수행은 하면 할수록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렇게 안정적이 되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데, 그죠? 그렇게 알고 수행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어떤 수행자들은 하면 할수록 마음이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수행을 열심히 하는데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수행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행 탓이 아니라, 수행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수행자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 달린 것이에요. 그래도 이제 시오민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물론 뭐 시오민 수행뿐만 아니라 어떤 수행이든지 바른 수행을 우리가 바르게 계속 해 나가면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일단 우리는 이제 이 시오민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해서 이제 국한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수행자들이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사실 굉장한 탐심을 가지고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강한 탐심인데 본인은 그런 탐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계속 모르고 수행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모른 채 수행을 하면 계속 탐심의 힘이 강해지는 방향으로 갈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다행히 우리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바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바로 아는 것이 힘들지만 계속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를 이제 결국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이 탐심의 마음, 뭔가 이렇게 이 마음에 대해서도 대상에 대해서 항상 뭔가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깨닫는 순간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되면 그 탐심을 많이 놓게 돼요. 100% 완전하게 다 놓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많이 놓게 되고, 그리고 계속 그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하면서 점점 이제 그런 탐심들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탐심 없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진심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대상에 대해서든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든 만족할 줄 알게 되는 거죠.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수행할 때 이제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고 난 다음에 인터뷰의 힘을 스스로 느꼈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난주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이 내용을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다가 하게 됐는데,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본인이 힘들어했던 그 마음이 도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대상으로 봐야 한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문득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수행해야지라고 시작을 했는데, 지켜보는 과정에서 머리가 너무 아팠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번뇌로 잘 보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 인터뷰의 뭐 이익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지금 보살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터뷰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 일어난 것을, 본인의 마음에 일어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달을 하려면은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났던 것을 뭔가 좀 더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알고 넘어가고 하면은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알지만, 뭔가 그 객관적으로 이렇게 따로 뭐 정리를 할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좀 이렇게 이게 이 어떤 것들이 일어났지라고 다시 한번 좀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씩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 수행자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우리가
반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봄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 마음이 그렇게 일어날 당시에는 몰랐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면서 일종의 뭐 복기를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몰랐던 것들을 다시 알게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사야독에 인터뷰를 이렇게 드리려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 그렇구나 라고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사야독에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뭔가 내 스스로가 정리가 되기도 하고 네, 그게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때는 다른 어떠한 시간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오롯이 법에 집중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집에서 혼자서 자선하고 행선하고 뭐 수행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에도 마음의 질이 되게 좋겠지만 그때 못지않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본문 듣고 인터뷰하는 시간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은 시간 아니에요? 그죠? 마음이 굉장히 깨끗하고 순수하다고 느껴지는 시간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정말 오롯이 법에 이렇게 딱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죠? 함께 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게 이제 인터뷰의 장점인 거죠. 인터뷰의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자꾸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이 수행자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행 얘기를 하는 건 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에 대한 얘기인 거지 내 얘기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게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기 어렵거든요,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하는 걸 듣기만 하고 본인은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걸 안 하게 되는데 사실 본인이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하시면 하는 만큼의 이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내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하는 것하고요. 본인이 직접 자신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또 이렇게 얻어지는 또 그런 문해 사회는 또 깊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살님께서 그렇게 이게 도사의 마음이구나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도사의 마음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내가 막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어가 되니까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이렇게 불만족스러움 그런 화의 마음이었거든요. 그 화라는 것을 바로 이제 알게 되니까 거기 이제 지혜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화의 마음을 이제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처음에는 보살님이 너무 이제 막 이렇게 너무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빨리 봐서 없애야지 하는 마음이 은연중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머리가 아팠던 거죠. 너무 막 이렇게 집중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이렇게 수행을 계속 하시면서 일어났던 지혜들이 많잖아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혜가. 내가 막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즉각적으로 마음이 바로바로 일어나거든요. 지혜가.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가 아플 때 마음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최대한 내려놓게 된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마음이 알아서 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죠. 수행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라고. 그죠?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런가 하면 뭔가 이걸 막 잘하려고 할 때, 빨리 막 없애려고 할 때. 그러면 자꾸 내가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도 보고요. 또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위리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탐심이나 진심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힘을 많이 주게 되거든요. 적절한 그런 위리아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좋죠. 수행에서는 도움이 되죠. 예전에 사회독께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제 마음의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가, 위리아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회독께서 학교 다니실 때 그 탁구를 치신 적이 있대요. 탁구를 쳤는데 탁구를 꽤 잘 치신 거예요. 꽤 이제 재미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탁구를 칠 때 그 학교 다닐 때가 아니라 이렇게 젊었을 때 이제 수행을 하실 때였는데 그때 탁구를 우연하게 치게 됐는데 그때 탁구 칠 때 수행을 이미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때도 내가 이걸 꼭 이겨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몸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 몸의 움직임에 계속 알아차림을 하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티를 두면서 탁구를 치신 거죠. 그러니까 공을 언제 쳐야 하는지, 어디서 쳐야 하는지, 공을 어떻게 받아치는 건지, 손의 움직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느 정도의 몸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 마음을 계속 보고 있으니, 몸의 움직임도 보고 마음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줬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마음이 거기에 뭔가 마음에 이렇게 오롯이 집중을 해서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니까 탁구 치는 것이 날로 발전을 하신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대표로 막 경기도 출전하셨대요. 지역 대표로 경기에 나가시고 그까지 이제 했는데 근데 그렇게 잘 하시다가 나중에 이거 이겨야겠다, 잘해야겠다, 탐심이 딱 일어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지켜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또 외국에 어디 가셨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거기 수행자들과 볼링장에 가셨대요. 볼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셨는데 그냥 이게 같이 가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셨대요. 볼링을 생전 처음 하시는 건데 볼링 공을 이렇게 계속 한 번, 두 번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게 이제 마음을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의 움직임도 지켜보지만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공을 던질 때마다 마음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마음이 알더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화주께서는 그냥 알아차림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그냥 마음을 보고 있으니까 지금 뭘 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각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줬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 것들 다 결정을 하니까. 사실은 그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 마음이 바라보는 그 지점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공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효과적으로 이제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뭔가 마음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집중을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내가 하는 일에 발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들이 다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건 알아차림과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사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가지게 돼요. 그죠? 그러면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계속 또 수행을 계속 함으로 해서 이 많은 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배워가게 돼요. 그러면 점점 발전하는 것이에요. 수행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자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발전해 간다라는 것이죠. 알아차림이 없으면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하지만 거기에 발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배우지 못하니까. 알아차림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지혜가 이제 있으면은 개발이 되면 수행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뭔가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 위리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양치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세수할 때도, 걸을 때에도, 앉을 때에도 항상 이렇게 뭔가 마음에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평소에는 사실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힘을 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계속 그러한 것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본인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 그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위리아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수행을 통해서. 생각들이 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그 내용에도 좀 끌려가기도 하고 했는데 그날은 그냥 그 생각들을 대상으로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그냥 지켜봤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중간에 그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때 의도가 어떤지 보게 되고 그 의도가 뭐 하라는 것이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생각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번뇌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는데 결국 그건 느낌으로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또 한번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몸에 안 좋은 느낌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지켜보는데 그걸 그냥 느낌으로만 보려고 항상 노력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서 밖에 나가서 경행을 한 3시간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날 몸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제 그 몸에 안 좋은 그런 느낌들을 그냥 느낌으로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렇게 느낌을 지켜봤는데 그러다가 문득 이렇게 느낌으로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내가 너무 스스로 경도돼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고,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느낌으로서만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되 또 때로는 쉬어줄 때는 몸이 힘들 때는 또 쉬어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화를 맞춰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제 새롭게 하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잘 이렇게 조치를 이렇게 취하는 것이 때로는 또 너무 쉬는 쪽에 기울어지게 되면 게으름에 빠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처럼 막 무조건 느낌으로서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만 봐야 된다라고 하는 딱 그런 생각보다는 그때그때 몸의 상태에 따라서 또 때로는 좀 쉬어주기도 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그런 조화를 이루어가려고 요즘은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몸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몸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가 그 뭐 감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마음의 걸 느낌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대상으로 이제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몸에 특정한 어떤 감각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뭐 좋은 느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몸에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통증이 될 수 있고 그죠? 뭔가 우리가 건강이 안 좋으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몸의 어떤 그런 감각들이 있을 것이고 근데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바로는 보살님께서 이제 그런 느낌들이 일어날 때 그냥 그걸 단지 느낌으로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게 일어나면 그냥 그 어떻게든 그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며칠 전에는 그 느낌을 그냥 보면서 한 3시간을 걸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보살님의 몸의 상태로 봤을 때는 그 3시간이 굉장히 무리였던 거죠. 근데 그때는 오로지 마음이 그냥 이걸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꽂혀가지고 그 다른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보지 못한 거예요. 지금 몸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몸이 많은 이제 너무 많이
내가 할 수 있는 그 컨디션 이상으로 몸을 자꾸 이렇게 운동을 하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피로도가 굉장히 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미처 몰랐다라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걸 알게 되었고, 아,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이게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수행은 맞는데 항상 우리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에 집중하는 사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뭔가 뭐 전체적으로 보는 사띠가 좋은 사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부사님은 본인이 또 몸에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그쪽에 어느 정도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대성을 알아차림하면 되지. 그러면 별거 아닌 게 되겠지. 약간 이런 느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마음의 느낌이라면 그게 괜찮아요. 이게 안 좋은 느낌을 계속 대상으로 공부를 해서 좋아지겠죠. 근데 몸의 부분에서는 좀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또는 통증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몸의 일이잖아요. 몸. 그죠? 우리가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거는 마음이 아니라. 그죠? 룻발. 그 물질적인 변화예요. 아프다라고 하는 거. 뭐 다쳐가지고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몸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아프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다 뭐냐면 결국 지수화풍, 물질의 고유한 성질, 이 지수화풍의 이런 요소들의 어떤 변화를 얘기를 하는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사라도께서 옛날에 유명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음이 아프면 수행을 하고 몸이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근데 이게 마음이 안 좋을 때 마음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번뇌가 강한 상태잖아요. 그죠? 그 번뇌는 약으로 치료가 안 돼요. 병원 가가지고 우리가 어떤 화학적인 치료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죠? 마음이 아픈 건 수행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방법이. 치료 방법이. 약 먹는다고 해서 번뇌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약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런 약 개발하면 대박이네요. 근데 지금 이게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뭐든 상상하면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그런 느낌의 세상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그 말을 지금 했잖아요. 약을 먹으면 번뇌가 사라지는 그런 약을 언젠가 개발할 수 있을까요? 과연? 하여튼 그건 이제 그냥 하는 소리 갑자기 생각난 거고. 그래서 마음이 안 좋으면 수행을 해서 그걸 고쳐야 되는 건데 몸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죠?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 물질적인 그런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이게 우리가 병원에 가가지고 어디 다쳤으면 다치거나 진짜 어디가 병이 났으면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하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으면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해야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적절한 방법이에요. 그 통증에 대한, 그 병에 대한.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서 꼭 이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제 통증 자체는 몸의 일이지만, 물질이지만, 통증이 일어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일어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의 느낌이 항상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통증이라고 할 때 이미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도사가 있어요. 도사가 있기 때문에 우린 거기에 대해서 통증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지도 모르죠, 사실은. 그죠? 왜냐하면 도사가 하나도 없을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통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근데 도사의 마음이 그거를 통증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해는 약을 먹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일이고 그 일이 그 물질적인 변화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도사의 마음, 그리고 또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탐심의 마음이 있어요. 그 도사와 그 탐심의 마음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고 이해하는 것이고 이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고 이 통증을 없애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뭐죠? 그 아픈 것을 없애는 것은 이게 그런 그 병에 적절한 우리가 치료를 해주는 것이죠. 다른 거죠. 각각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픈데 병이 났는데 내가 수영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병이 사라지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는 기적인 거죠. 기적. 그게 우리 기적이라고 부르죠. 수행을 통해서 그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거,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병을 낫기 위해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몸이 아픈 그 병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병에 대해서 아픈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수행인 거죠. 그 두 개가 별개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시면은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죠. 그죠?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생각이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계속 그 생각의 과정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봤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게 지켜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순간 마음이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려고 할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미 지켜보는 쪽에 마음의 힘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내 생각이다라고 한 나하고 동일시하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가 굉장히 분명했기 때문에 그걸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지 않고 충분히 지켜보고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가까지 다 조사를 했던 거죠, 마음이.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띠와 조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나는 마음이 그 생각을 그냥 따라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생각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그렇게 알면서 이제 지켜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바른 견해가 어느 정도 이제 갖추어지게 되면은요.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때로는 지혜의 마음이 생각을 하고요. 때로는 탐심의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고 때로는 모하의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럼 지혜의 마음이 하는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따라가도 되죠, 우리가. 그죠? 그렇지만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 그 밑에 탐진치가 있다면, 번뇌가 있다면 그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이게 생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할 때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이걸 내가 해야겠다, 하지 말아야겠다. 이 말을 해야지, 또는 이런 행동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저 사람한테 내가 이걸 해줘야지, 말아야지.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따라가는, 어떤 의미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행동을 한다라는 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아는가 모르는가는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그게 곧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고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생각을 지켜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겁니다. 계속 우리가 거기 익숙해지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그냥 마음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이해가 계속 개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에 대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런 틀이 있으면 본인이 불편할 수 있는데 그 관계가 적당한 거리가 있으면은 내가 이제 편안해진다라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당한 거리라고 하는 건 각자 자신이 스스로 그 사람과의 사이의 거리를 만드는 것이니까. 네. 거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건 결국 뭐냐면 본인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바라는 것이 많거나 그런 뭐 탐심이라고 하고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본인이 그 관계가 어쩌면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없고 마음이 뭐 관계 속에서 마음이 좀 뭐랄까 뭐 군더더기가 없다면은
그럴 때는 네.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집착이나 뭔가 또는 어떤 경우 또 도사가 강한 사람에게는 사실은 별거 아닌 말도 할 때 사실 되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상대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내 마음이 되게 불편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경험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원인이 저한테 있잖아요. 그게. 그렇죠. 모든 그걸 인간관계에서 거리감이라고 하는 건 본인 스스로 만드는 것이죠. 본인의 각자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 그 거리감을 누가 객관적으로 누가 정해놓겠어요. 그죠? 누가 만들겠어요. 네. 또 나는 상대방과 이만큼의 이렇게 굉장히 가까운 거리감을 느끼지만 그 상대는 나한테 이만큼 먼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 그건 각자의 몫인 것이죠. 근데 가깝다 멀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 관념적인 것인데, 그 관념적인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 그게 탐심이나 진심과 같은 번뇌이거나 아니면 지혜의 마음이거나, 그걸 결정하는 것도, 그 관계의 거리를 결정하는 것도 결국 그런 이제 탐심이나 진심이 있을 때는, 집착이 강할 때는 뭔가 내가 좀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가깝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죠. 집착이 강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실 본인이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 뭐 강한 집착이 일어나지도 않고요. 근데 번뇌가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번뇌가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관계적으로 가까울 확률이 되게 많은 거죠. 나하고 별 상관도 없는 사람한테 내가 크게 화를 낼 일이 뭐가 있어요. 나하고 크게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도의, 그런 정도의 관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뭘 화를 내고 뭘 집착을 하겠어요. 그죠? 뭔가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친하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결국 거기에 내 마음에 다른 것보다 집착하는 마음이 쉽게 일어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집착의 확률이. 그 집착에서 결국에는 또 불만족스러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화의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까울수록, 인간관계는 특히 그래요. 어떤 사람과 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한다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그런 부분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원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또 뭔가 불만족스러워하는 마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심하게 잘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결국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좋고 편안한 관계지만 나중에 그게 불편한 관계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내가 그런 마음,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들을 제대로 지켜보지 못하게 되면. 예,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